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코로나 현상을 한 두 편에 나누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하기로 하고요. 특히 코로나 현상은 2차 올라가면 주관식으로 또 물어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현상의 영향 이해되셨죠? 임계전압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코로나 방지 대책, 이런 것들, 여러분들 조금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 자,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68페이지부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68페이지 보면은 그 코로나 현상,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이제 개요들이 좀 써져 있는데, 교재가 없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개요 부분을 제가 조금 여기다가 정리를 하고 갈게요.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됐네. 첫 번째 줄에. 오늘날 송전 용량. 여러분들 송전 용량 나오면 송전 전력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송전 전력이 늘어남에 따라 송전 전압은 계속 어쩐다. 높아져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가 발전소에서, 자, 제가 첫 시간에 뭐라 했냐. 자, 15,000V 정도를 만든다 했어요. 근데 이 전압을 갖다가 우리 집에서 지금 몇 볼트 쓰죠? 220V 쓰기 때문에 이 전압을 점차로 낮춰야 될 것 같지만, 일단 이 전압을 한번 뭐 한다? 자, 승합을 시킨다 해서 승합을. 자, 승합을 시킬 때 제가 이렇게 하겠네요. 345,000V까지 일단 승합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765,000V 제일 높지만, 아직까지 765, 765,000V가 시험에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높은 전압이 345kV, 345,000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전압을 높이냐? 높이는 이유는 제가 3장에서 구체적으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부하측이에요, 부하측.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가 못 살던 시대에는 집에 가도 가전제품들이 별로 없었죠. 공장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삶의 질이 좋아지고, 집에만 가봐도 옛날에 비하면 가전제품들이 상당히 많죠. 가전제품들이 많다는 얘기는 부하에서 요구하는 전력이 자,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부하에서 요구하는 전력이 많아지면 우리가 지금 이 발전기를 돌려서 부하에서 요구하는 전력 공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전력 공급을 해야 되는데 굳이 전압을 이렇게 높일 필요가 있냐, 지금 그런 이야기지. 근데 우리가 3장 가면은 이런 걸 배웁니다. 전력과 전압에 대한 관계. 자, 제곱에 비례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배울 건데 제가 미리 언급을 해드리는 거야. 그럼 이걸 통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자,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다. 이거 어차피 해야 되니까 외우고는 계세요. 어차피 3장 가면 해야 되거든. 자, 전압을 뭐 해주면? 높여주면 제곱에 비례해서 그만큼 많은 전력을 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부하측에다가 많은 전력을 보내려면 전압을 낮추면 안 되고 전압을 어쩌야 된다? 높여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15,000입니다. 15,000. 지금 여기에 345,000이에요. 15,000의 10배가 15만이야. 근데 얘는 30만이 넘어갔으니까 20배 이상 올린 거죠. 그냥 20배만 올렸다 가정해봐요. 자, 전압이 몇 배다? 자, 20배 올렸어. 그럼 20의 제곱이면은 400배죠, 400배. 전압을 20배만 올려줘도 보낼 수 있는 전력은 400배나 많아. 그러니까 승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전력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승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승합을 해가지고 전력을 많이 보내는 건 좋죠. 근데 전력을 많이 보내는 건 좋은데 꼭 좋은 점만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봐보시면은 아래쪽에 제가 밑줄을 끝어놨어요. 송전 전압이 높아질 경우에 생기게 되는 문제점이다. 자, 전압이 뭐 했을 때? 높아졌을 때 생기게 되는 문제점이야. 방금 제가 이 전압을 높이면은 전력을 많이 보내니까 좋긴 한데, 전압을 높인다고 해서 다 좋은 점만 있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교재는 뭐라고 되어 있냐? 첫 번째, 변압기 차단기 등의 절연 레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기기 가격이 고가가 된다. 자, 전압을 높여주면은, 자, 기기 가격이 뭐 된다? 고가된다. 우리 이렇게 보면 되죠. 모든 기기나 전선은 다 절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 이 높은 전압에 쉽게 절연 파괴되면 안 되지. 그럼 절연이 버티게 되려면은 절연을 제작할 때 그만큼 어쩌야 된가?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기기 가격 제작할 때 기기 가격이 찐다? 높아지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
철탑, 애자 등의 절연 레벨도 높아지므로 자, 선로의 건설비가 든다. 많이 든다. 자, 두 번째가 자, 선로의 자, 건설비가 자, 많이 든다. 좀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일장할 때 들었습니다. 자, 얘 봐보세요. 우리 철탑 밑에다가 자, 애자를 달긴 다는데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제가 애자 개수가 어째요? 많이 달린다 해서 많이 달려. 그럼 여러분들 철탑판 밑에 애자가 많이 달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일단은 봅니다. 이 애자를 철탑이 어째야 돼요? 버텨야 되니까 철탑을 일단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 반면에 애자 개수가 많이 달리면 전선이 지표면에 더 가깝게 붙게 되죠. 그러면 접촉할 우려가 있어서 위험해져. 그러면 접촉을 않게 하려면 이 철탑 높이를 어째야 돼요? 또 높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애자가 많이 달리게 되면은, 또 봐보세요. 바람이 불었을 때 좌우로 어쩐가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전선하고 어쩐가 접촉해서 위험을 줄 수가 있으니까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어째야 돼? 크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뭔 말이냐? 철탑을 더 높고 넓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선로 건설비는 많이 들더라. 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3장 가면 다시 나옵니다. 이 식 배울 때 세 번째. 오늘은 자, 책에 뭐라 되어 있나 봐보세요. 전선주의 전이경도가 커지면서 자, 전선주의 공기의 절연을 뭐하는? 파괴하는 코로나 현상이 발생되고 싶다. 자, 전선주의 자, 공기에 자, 뭐가 파괴돼요? 절연이 자, 파괴되는 자, 무슨 현상? 코로나 현상이 발생되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 뭐 이제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를 들어갈 건데 결론은 무슨 말이에요? 전선 주변에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는 현상을 코로나 현상이다. 대충 감 잡을 수 있죠. 근데 이 코로나 현상은 결론은 뭐가 높아서 전압이 지금 현재 높아서 일어나는 상황이 되겠다. 그런 감은 잡아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 현상을 이해를 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교재 봐보세요. 교재. 중간에 보면은 파열 극한 뭐라고 돼 있어요. 전이경도라고 한 거 보이죠? 전이경도. 그거를 조금은 알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자, 제가 지금부터는 자, 이렇게 가랍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파열극한 전이경도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전이경도 자, 이렇게 그냥 외우고 계세요. 어차피 시험 보면은 전이경도 이렇게 나오지 파열극한 전이경도는 나오진 않아. 그럼 이 전이경도라고 하는 건 뭐냐?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통 공기라고 돼 있죠. 공기. 자, 거기다가 밑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공기는 전류가 통하지 않는 무슨 물질이다? 절연 물질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기는 절연 물질이지만 그 절연 내력에 뭐가 있다? 한계가 있어서 표준온도 20도씨, 표준기압 760에 있어서는 자, 직류로는 30kV/cm, 교류로는 21kV/cm의 무슨 경도가 되면 전이 경도가 되면 공기는 절연이 뭐 된다? 파괴된다. 자, 이 값을 파열 극한 뭐다? 전이 경도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지금 거기 써져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우리가 여러분들 자, 그냥 콘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콘덴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콘덴서는 여러분들 양쪽 극판은 도체로 되어 있고 도체와 도체 이 사이에 자, 절연물질이 채워있어요. 절연물질. 근데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공기 들어가죠. 공기. 근데 중요한 거는 공기도 무슨 물이야? 절연물이야. 그러면 이 양 극판의 간격을 자, 그냥 1cm 뗐다고 가정해봐. 1cm. 자, 그러면 1cm면 제가 여기다가 지금 간격을 크게 그렸지만 1cm면 아주 적은 간격이에요. 그러면 이 1cm 간격에다가 자, 지금부터 뭐를 가한다? 자, 전압을 가해보겠다. 지금 그런 얘기야. 전압을. 자, 전압을 0V에서부터 서서히 올려봅시다. 근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냥 이렇게 봅시다. 전압을 가해서 자, 전류가 딱 여기까지만 흘렀다 가정해봐요. 여러분들 콘덴서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갈 수가 없죠. 왜? 가운데 무슨 물이 채워져 있어? 절연물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양 극판에다가 전하를 모으는 장치지 전류를 흘려보내는 장치는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중요한 거는 공기가 절연물이니까 이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막고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전압까지는 공기가 절연물이라 지가 버틸 수 있는 절연 내력 있죠. 지가 버티고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전압을 서서히 높여버리면 공기치가 아무리 절연물이라 하더라도 지 절연내력에 뭐가 있을까?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 이 전압을 못 버티고 공기 절연이 뭐 된다? 파괴돼 버리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공기 절연이 파괴된단 말은 공기가 타버렸다는 얘기니까 자, 뭐가 발생하겠어요? 일단 아크도 발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공기 절연이 파괴돼 버리면 이 전류가 이쪽으로 어쩐가 넘어가 버리는 일종의 무슨 현상이, 방전 현상도 자, 일어날 수가 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자, 공기의 자, 절연이 자, 파괴되는 현상을 자,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한다? 코로나 현상. 자, 이렇게, 일단 이렇게 알아두고, 그럼 여러분들 이 1cm 간격의 공기절연 파괴할 때 자, 여기다가 전압을 얼마를 가하면 될까?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지금 직류와 교류가 쪼개져 있어요. 자, 직류로는 얼마나 돼 있죠? 30 kV/cm라도 돼 있고, 자, 교류는 뭐라 돼 있어요? 교류 21 kV/cm인데 딱 루트 2배 차이 납니다. 루트 2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인 송전선은 직류보다는 주로 대부분 다 뭡니까? 교류기 때문에 이 교류값 꼭 알아두세요. 시험에 물어보니까. 자, 그러면은 교류로 따지면은 21 kV/cm죠. 자, cm니까 1cm 간격이야. 그러면 1cm 간격의 공기절연 파괴할 때 여기 봐보세요. 21 kV면은 2만 1000V 딱 하면은 절연이 파괴돼 버린다는 얘기지. 이해되셨어요? 자, 앞으로 교류는 1cm 간격의 공기에다가 얼마 딱 하면 2만 1000V 딱 하면 앞으로 공기 절연이 뭐 된다? 파괴된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공기 절연을 파괴하는 여기 얼마였어요? 21 kV/cm 있죠? 이 값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 부른다? 전위 경도라고 부른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전위 경도 의미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공기의 절연을 자, 파괴시키는 자, 전압이라고 그냥 알아둡니다. 전압. 자, 이렇게 공기의 절연을 파괴시키는 전압을 우리는 앞으로 무슨 경도? 전위 경도 좀 이렇게 부를까요? 전위 경도. 그럼 여러분들 결론은 무슨 말이냐? 이 그림에서 이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는 무슨 현상? 코로나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어요? 양단에 가해진 전압이 어째? 높아서 그래, 높아서.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코로나 현상을 방지하려면은 공기의 절연을 파괴시키는 요 무슨 경도가? 전위 경도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합니다만 앞으로 코로나를 방지하란다. 자, 뭐를 방지하란다? 코로나 방지. 무슨 경도가? 전위 경도가 무조건 낮아야 된다. 전위 경도를 저감시켜야 된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전위 경도를 자, 어쩐다. 저감한다. 일단 여러분들 이 전위 경도 관련해서는 딱 두 가지만 합시다. 첫 번째, 얼마를 가면 된다. 교류. 21 kV/cm. 코로나를 방지하려면은 이 전위 경도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이 두 가지만 딱 알고 계시면 일단 전위 경도 내용은 일단 끝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68페이지 맨 아래쪽 보면은 코로나 현상에 이제 정의가 써져 있죠. 정의. 물론 읽어보면서 모르는 용어 나오면 그냥 넘어가세요. 뒤쪽에서 어차피 내용 나올 거니까. 자, 책을 보면은 코로나 현상의 정의가 자, 전선로 주변에 임계전압 이상이 뭐 한다? 가해질 때. 자, 방금 임계전압 나왔죠? 일단 버리세요. 전선 주위 공기에 뭐가 파괴돼? 자, 절연이 파괴되면서 낮은 소리나 엷은 빛을 내면서 방전하는 현상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코로나 현상의 원인은 뭐라 돼 있어요? 송전 전압이 높아서 그런다. 전압이 뭐해서 그런다? 높아서 그런다.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 이제 전선로 쪽으로 한번 옮겨서 자, 이쪽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현재 제가 전선을 자, 두 가닥만 그려봤네. 전선을. 근데 여러분들 여기 봐보세요. 전선 도체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철탑 쪽이야. 철탑 쪽이다 보니까 전선 주변에가 피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지금 무슨 선을 쓴다? 나전선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도체죠, 도체. 자, 전선 도체. 가운데가 공기라고 하는 무슨 물질?
절연 물질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지금 2장을 하면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실제 눈에 보이진 않아도 자, 누가 존재해? 정전 용량들이 존재하고 있을 거야. 도체와 도체 사이에 자, 절연물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앞전에 여기 선하고 선 사이에는 자, 무슨 전압이? 성간 전압이 지금 가해집니다. 근데 과거 여러분들 이 성간자가 얼마였죠? 자, 154kV. 자, 어느 순간에 345kV로 올라가 있죠. 자, 지금은 또 얼마나 올라가 있어요? 765kV까지 올라가 있어. 그럼 그림이 똑같네. 여러분들 이 그림 봐보세요. 콘덴서 양단에 전압 가해졌죠. 이 전압을 못 버티면은 이 공기의 절연이 못 되는, 파괴되는 코로나 현상. 근데 이 그림도 똑같아. 콘덴서 양단에 자, 전압이 걸어져 있죠. 그럼 이 전압이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전압을 못 버티니까 공기 절연이 못 돼. 파괴되는. 그래서 뭐가 발생하고? 불꽃이 지금 발생하는 자,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 코로나 현상. 그럼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얘가 나전선이니까 자, 여기에 흐르고 있는 전류가 이쪽에서 이쪽 넘을 수가 없죠. 가운데 있는 공기가 절연해서 막아주고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공기 절연이 못 돼버리면, 파괴되면 나전선이니까 이 전류가 이쪽으로 어쩐가 흘러버리는, 방출되는 일종의 무슨 현상이? 방전 현상이 자, 발생할 수가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는 자, 무슨 현상은? 코로나 현상은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어째서 그런다? 높아서 그러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전압을 높여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전압을 높여서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저렇게 공기가 높은 전압을 못 버티면 공기 절연이 파괴되는 자,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 코로나 현상이 자, 발생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자, 그러면 코로나가 발생하면은 자, 어떤 상황이 발생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 교재를 봐보시면요. 69페이지 4번에가 자, 코로나 현상에 영향이 있어, 영향. 영향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자, 내용들을 좀 추려서 간단하게 하나씩 해봅시다. 자, 일단 교재를 보면은 첫 번째가 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 자, 뭐가 발생한다? 불꽃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꽃 발생. 당연히 공기 절연이 어쩐가? 파괴됐단 말은 공기가 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가 발생해? 자, 우리가 불꽃 발생. 그래서 책에 보니까 엷은 빛을 내면서 방전함으로 자, 전선로 주변에 불꽃이 뭐한다? 발생한다. 이거는 시험 나올 일이 없어요. 2번 별표를 치세요. 자, 오존이 발생해서 자, 전선이 뭐 되더라? 부식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오존이면은 자, 이렇게 합시다. 오존이 발생해서 전선 부식. 자,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이 전선하고 이 전선 사이에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면서 무슨 현상? 일종의 방전 현상이 일어나는데 공기 있죠, 공기. 자, 여러분들 공기에 산소 있죠, 산소. 자, O2야, O2. 우리 보통 산소가 몇 프로 정도 되죠? 한 22, 3% 된가요? 질소가 한 78% 정도 될 거야. 그럼 산소가,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데 아까 무슨 현상으로 인해서? 방전 현상으로 해서 이 산소가 분해가 됩니다. O와 뭘로? 자, O로 이렇게 분해가 될 거야. 그러면 방전 현상이 일어난다 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산소가 분해되진 않겠죠? 인근에 분해되지 않은 누가 있을까? 자, O2가 또 있을 거야. 그럼 분해되지 않은 O2와 방금 분해된 O가 또 뭐 해서? 자, 결합을 해서 자, O3라고 하는 자, 누구를 발생해? 자, 오존을 발생하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이 오존으로 인해서 바로 전선이 부식된 게 아니라 자, 오늘 요 주변에 자, 비가 와 있어. 또는 안개가 낄 수 있죠. 그럼 주변에가 수분이나 습기가 많을 거야. 그럼 이 오존에다가 자, 누가 혼합이 되면 자, 습기가 혼합이 되면 초산이란 걸 만들어요. 초산. 그래서 이 초산에 의해서 전선이 뭐 된다? 부식된다. 지금 그런 얘기야. 전선이 부식된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원인 제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오존이 하는 거지. 그래서 시험 볼 때 전선 부식의 원인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뭘로 찾아라? 오존, O3를 찾아라. 지금 그런 이야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세 번째가 또 별표 쳐보셔야 돼요. 자, 방금 제가 불꽃이 발생한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다? 오존이 발생해서 전선이 부식된다. 자, 세 번째. 코로나 손실이 발생한다고 돼 있지. 코로나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면은 지금 전류가 뭐 됩니까? 방출돼 버려. 방출. 여러분들 방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충전 무슨 말이죠? 충전. 에너지를 모으는 거야. 근데 방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모았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니까 방출되는 만큼 그 방출이 우리한테는 어쩐다? 손실로 온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차피 이 전선에 있는 파형, 자, 이런 정연파일 거야, 정연파. 그럼 아래쪽에 있는 파형도 무슨 파예요? 자, 이런 정연파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선과 이 선 사이에서 자, 무슨 현상이 발생돼? 방전 현상. 서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자, 방전이 일어나는데, 자, 이거 봐봐요. 제가 방금 교류라고 했단 말이에요, 교류. 그럼 여러분들 이 교류와 이 교류 사이에서 서로 무슨 현상? 방전이 일어나는데, 교류는 여기 봐보세요. 크기가 0인 지점이 있어요, 0인 지점. 그럼 0인 지점에서 서로 방전할까요? 최대값 부근에서 방전할까? 딱 봐도 최대값 부근에서 방전이 돼야 돼. 왜? 코로나 현상은 전압이 낮아서 그래요? 높아서 그래요? 높아서 그래. 그러니까 높은 지점에서 서로 뭐가 돼야 돼? 방전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결론은 이 최대값 부근, 이 최대값 부근에서 서로 무슨 현상? 자, 방전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 지금 그러냐, 방전 현상이. 이해되셨죠? 자, 방전 현상이 일어나, 방전. 그 방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이야기지. 쉽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이 최대값 부근이 또는 이 최대값 부근이 뭐 한 거야? 방출. 잘려 나갔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 방전 전류로 인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자, 뭐가 생긴다? 손실이 발생하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손실은 전력 손실입니다. 전력 손실. 근데 이 손실을 사실은 계산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시험에는 또 이 코로나 손실 관련해서 계산한 시계 이름도 물어보지만 식도 물어보는 게 있어요. 식도.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봐보면은 박스가 하나 쳐져 있죠. 코로나 손 계산식에서 피크의 실험식이라 돼 있어. 피크의 실험식. 유도된 식이 아니라 실험에서 만들어진 식인데 피크에다가 일단 별표 하나 쳐보세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씁시다. 자, 코로나. 자, 손실을 계산할 수 있는 실험식을 만든 사람이 자, 피크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하고 자, 이 손실식을 한번 제가 적어보는데 시험에 이 손실식과 관련되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일단 식 자체를 물어봅니다만 여러분들 책에 보니까 식이 좀 복잡하죠. 자, 여기 봐보세요. 거기가 이렇게 돼 있어. 델타분의 자, 241. 자, F 플러스 얼마다? 자, 25. 자, 루트 2 라지 D분의 자, 스몰 d. 자, 이렇게 써져 있고. 자, 2 마이너스 자, 2 제로의 제곱 곱하기 뭐 10의 마이너스 5승에서 뒤에 단위도 써져 있죠. 식이었는데 길고 복잡하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보면 외우고는 있어야지. 이 식을 자, 몇 번 써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델타분의 241 F 플러스 25 루트 2 라지 D분의 스몰 d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제로의 제곱 뭐 뒤에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학생들은 아, 식이 너무 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저야 오랫동안 이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오죽하면 학생들한테 그래요. 야, 시험장 가면은 이 식이, 자, 이 식의 답이 1번이다, 1번. 항상 1번에 가 있어요, 저 식이. 그러면 1번만 외우고 있다가, 자, 식이 갑자기 4번에 나오면 어떻게 되냐. 뭐, 그거는 이제 그날 자기 복이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27년 강의하면서 저 답이 4번 간 적이 없어요. 앞으로 코로나 손실은 몇 번? 1번. 차라리 이렇게 외우고라도 있어. 그러면 시험장 가서 몰라도 하나는 맞을 거 아니야. 자, 앞으로 코로나 손실, 자, 몇 번에 가있다? 1번.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 FM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하니까. 그 다음에 이 식 물어보는 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여기 하나씩 봅시다. 자, 두 번째 꼭 알아야 될 것이 이 델타라고 하는 게 상대 공기밀도야. 자, 기출문제 보면은 코로나, 지금 여기가 손실이 전력 손실이라겠죠? 코로나 손실과 관련 있는 걸 찾으라 그래. 관련 있다. 그러면 일단 뭐 찾는다? 상대 공기 밀도와 자, 관련 있다. 이 정도는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야. 자, 뒤에는 그냥 제가 편하게 갈게요. F는 우리가 지금 주파수야, 주파수.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라지 D 있죠? 우리 지금
우리 그런 거 배웠잖아. 작용 인덕턴스, 작용 전조할 때 로그 10의 R분의 D, 그 D야. 등가 성간거리. 그러면 요 스몰 D 있죠? 전선의 지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웠던, 자, 이거보다 대지전압. 자, 상전압인데, 자,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자, 아직 안 배웠지만 이거 하나 알아둡니다. 우리가 기출문제 보면은 이 식 딱 써놓고 이 제로가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제가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할 테니까 오늘 지금 외웁니다. 일단은. 자, 이거 코로나. 자, 임계전압이라고 해요. 코로나 임계전압. 아마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이 제로가 뭐다? 코로나 임계전압. 그럼 손실 관련해서 첫 번째, 이 식 몇 번에가 있다? 답이 1번. 그 다음에 코로나 손실은 누구랑 관련된다? 상대 공기 밀도.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이 제로가 뭐냐 물어보면, 자, 코로나 뭐다? 아직 안 배웠지만 임계전압이에요. 근데 딱 봐보세요. 뭔지는 몰라도 요 봐보세요. 손실식 있죠? 여기 보니까 2에서 뭐를 뺐죠? 2 제로를 빼서 제곱에 비례해서 손실 관계가 나와. 그럼 뭔지 모르지만 요 임계전압을 뭐 해주면 높여주죠. 이제 나올 거야. 코로나 현상 방지 대책으로 임계전압을 뭐 해준다? 높여주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2에서 2 제로를 지금 빼야 돼.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란 이야기죠. 빼야 되면은 얘가 커질수록 이 결과값 어쩝니까? 줄어들게 되지. 자, 10개인데 1이면 어째요? 9 나올 거야. 10개인데 2면 8 나오죠. 3이면 7, 4면 6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임계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손실은 어쩐다? 줄어든다. 이 생각을 명심을 하고 있어 봐야 돼. 자, 이해되셨죠? 임계전압은 제가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현상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불꽃이 발생하고, 자, 두 번째, 오존이 발생해서 전선이 부식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에너지가 방출된 만큼, 자, 뭐라고 해 있어? 코로나 손실이 또 발생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 요 최대값 부근에서 지금 이 방전이 되죠, 방전. 이런 펄스 형태로 방전이 되는데, 저런 펄스들이 또 선로를 따라 진행할 때마다 잡음을 또 발생시켜요, 잡음. 그래서 코로나 잡음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자, 여기 봐보세요. 이거는 그냥 회로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회로. 제가 아까 여러분들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면 이 최대값 부근이 어쨌어요? 잘려 나가버렸어. 그럼 잘려 나가버리게 되면은 이 파형 자체가 정연파예요? 비정연파예요? 지금 이건 비정연파야, 비정연파. 이거 회로에서 물으니까 꼭 알아둬야 되죠? 회로를 자 배워본 사람들은 이 비정연파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가 직류분, 꼭 외웁니다. 자, 두 번째가 기본파. 자, 세 번째가 자 고조파. 우리 여러분들 회로 시험 문제 봐보면은 비정연파 구성 요소 아닌 거 찾아라 이런 문제들도 있는지 알죠? 자, 외우세요. 오늘은 직류분, 기본파, 그 다음에 고조파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뭐 기기 수업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자, 전주로 가보면, 자,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선이 있어, 전력선. 자, 인근에 자 무슨 선도 지나가요? 자, 통신선도 지나가는데, 전력선 인근에다가 자 무슨 선을 설치하면, 통신선을 설치하면 전력선에서 통신선 쪽으로 자 유도장애라고 하는 통신장애가 발생해. 통신장애. 그래서 막 전화 걸다 보면 막 잡음 생기고 지금 그런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력선하고 통신선을 근접하게 설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도장애가 발생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 전력선에 고조파가 있을 때, 고조파. 자, 뭐 있을 때? 고조파 있을 때만 무슨 장애? 유도장애 발생한다. 근데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모든 고조파가 또 다 유도장애 일으키냐? 그러지 않아요. 제3고조파야, 3고조파. 또는 3의 배수고조파. 3고조파, 9고조파, 15고조파 해서 이렇게 3의 배수꼴로 되어 있는 고조파들은 반드시 인근에 무슨 장애를? 유도장애 일으킨다. 그럼 우리가 5고조파, 7고조파 이런 것들은 유도장애 일으키지 않아요. 다음에 내용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럼 방금 여러분들이
전력선에 제3고조파가 있을 때 무슨 장애 발생? 유도장애 발생. 그럼 여기 봐보세요. 코로나 현상이 발생해서 자 여기가 방출돼서 나가버리면 지금 끝에 잘렸죠, 잘려. 이 파형 자체가 정연파다, 비정연파다. 비정연파야. 그러면 비정연파다 보니까 비정연파 구성요소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고조파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고조파로 인해서 자 인근 통신선에 무슨 장애까지? 유도장애까지 자 발생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네. 지금 오늘 여러분들 자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오늘 여러분들 제가 아까 코로나 관련해서 아직 내용이 끝나진 않았어요. 아까 전이경도 이야기했죠. 전이경도. 전이경도는 공기의 절연을 파괴시키는 전압이야. 그래서 코로나를 방지하려면 전이경도는 어찌해야 된다? 낮아야 되는데, 우리 공기의 절연을 파괴시키는 전이경도 교류로 아까 얼마다? 21kV/cm. 꼭 기억하고. 자, 두 번째. 코로나가 발생이 되게 되면 첫 번째 아까 뭐라 했죠? 불꽃이 발생돼. 두 번째, 오존이 발생해서 전선을 부식하게 된다. 자, 세 번째, 최대값 부근이 잘려나가면서 방출된다겠죠? 이 방전 전류가 우리 입장에서는 전력 손실인데, 피크의 실험식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식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식 1번에 있다라는 거, 상대 공기 밀도와 자 연관된다라는 거, 이 식에 들어가는 임계전압이 자 E0가 임계전압이라는 거. 아직 안 배웠지만 임계전압을 높여주면 코로나 손실도 뭐 할 수 있다? 낮출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코로나 잡음이 발생하더라. 잡음. 그 다음에 인근 통신선에 무슨 장애? 유도장애 발생하더라. 굵은 것만 딱 정리를 해서 2차 가서 주관식을 또 대비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지금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를 할 거예요. 마무리를 하는 대신에 우리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코로나 임계전압이 뭔지, 그 다음에 코로나 현상의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을 다음 강의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잠시 쉬었다가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